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2명이 발생했습니다.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서 지역 발생 확진자 61명 중에 55명이 수도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다음 주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내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흘째 두 자릿수. 그러니까 이제 휴일 같은 경우에는 검사 수도 좀 적을 테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확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줄어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방역 단계 1단계가 저희가 방역 당국이 정한 게 50명 미만이잖아요. 언제쯤 될까요? 아마 되긴 될 겁니다. 그러나 된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된 듯 하다가 올라가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네. 저는 당분간 100명 아래 선에서 이 정도의 등락을 보여주는 것이 차라리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계속 50명 밑으로 나와가지고 뭐 10명, 수명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잠깐 지적이 됐지만 수도권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이 숫자가 줄든 늘든 간에 계속 70%, 뭐 80% 가까이 수도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의 2,400만,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에서 여기저기서 작은 집단 감염들이 생기므로 아마도 그 숫자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100명 안쪽으로는 들락날락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확진자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도 느껴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이번에 8월 14일 날 2차 수도권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대략 나왔어요. 네. 서울 같으면은 100명에서 150명 선 매일 발생 한 일주일 넘어가면 못합니다. 예. 역학조사 못 따라가고 병원도 입원이 안 돼서 자꾸 딴 곳을 알아봐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물론 환자가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가장 지금 우리가 그 태풍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겨울철이 이제 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유럽도 그렇고 다 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명 이하로 나오는 것은 괜찮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봤던 한 150명, 200명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나오더라도 예. 역학조사 다 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5월 연휴도 그랬고요. 뭐 광복절 연휴도 그랬고 연휴가 끝나고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났고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한글날 연휴에 좀 중간 정도 지점에 와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연휴의 대처를 좀 어느 정도 잘 막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저는 잘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5월 연휴 때 한번 이제 서울 지역에서 터졌는 경우에는 사실 잘 예상을 못 하고 있다가 예. 터졌고 8월에 터질 때도 7, 8월에 워낙 잠잠하니까 안심을 하다 터졌는데 이번에는 한번 추석이 오기 전에 한번 큰 걸 맞았단 말이에요. 네. 국민들이 다 알아요. 지킬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 추석 연휴나 이번 이 한글날 연휴 때 많은 분들이 자제를 하고 협조를 해서 그전 연휴 같이 연휴 끝나고 확 늘어나는 것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좀 많이들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번 추석 연휴 때 좀 일가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 여기를 중심으로 좀 많이 번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뭐 대전에 이제 벌초를 갔던 일가족에서 이 확진이 좀 번지고 있습니다. 공부방에 있는 중고등학생 그리고 보령까지 번졌는데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확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깝죠. 사실은 뭐 놀러 모인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벌초하러 갔다가 예. 이렇게 됐는데 뭐 전형적인 그 가족 모임에서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서 밀폐된 장소에서 오랫동안 같이 머물다가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인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죠. 접촉자 다 찾아서 차단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더 겁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서 지금 크게 집단 발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더 큰 것이지. 네. 뭐 이번에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사람들 압니다. 이제 가족끼리라도 너무 많이 모여서 오랫동안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구나. 적게 모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군부대에서 부대원 감염 37명이 됐는데 양주에 있는 육군부대에서도 간부와 병사 4명 정도가 그 감염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경기도 양주, 경기도 포천 같은 경기도권이고 군인들이고 그러면 두 연관이 있나? 군납요품 업체에서 이렇게 같이 가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연관성이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연관성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서도요. 사실 뭐 그 포천, 동두천, 이 양주 이쪽에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외 거주자들은 아마도 이제 그분들이 뭐 동기도 있을 것이고 모이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모이는 어떤 도시도 있을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렇다면 그분들이 영내에 들어가서 이제 퍼뜨린 것인데 사실은 바이러스는 사람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와서는 오래 못 산다는 거 다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 군부대 내를 영내를 이렇게 날라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뭐 늘 이제 부대에 출입을 하는 어떤 뭐 부식물 뭐 공급업체 사람이라든지 등등이든 영외 거주자든 간에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꼼짝 못하는 이 병사들만 사실은 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병원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해서 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서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정부시의 이제 마스터 플러스 병원 누적 확진자가 49명으로 늘었는데 문제가 이제 감염 경로를 찾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뭐 보호자라던가 상당히 좀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라서 계속 좀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병원은 보니까 재활 전문 병원이라서 사실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재활을 해야 환자한테요. 되니까. 예. 그 재활 전문 병원은 입원을 또 오래 합니다. 그다음에 재활하는 분들은 대개 나이가 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심장 질환, 예. 뇌혈관 질환 등등으로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 입장들이 예.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노인들이 많고 기저질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발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니까 사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걱정은 그러면서 이제 일부 층을 코호트 격리를 시켰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안에는 환자도 있고 정상인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늘 지금 우리가 발병 초기부터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내용은 잘 모르면서 일반인들 다 코호트 그러는데 그냥 묶어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사실은 그중엔 억울하게 감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걸 잘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려면 좀 신속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걸 자주 써가지고 아니면 뭐 우리가 하는 PCR 검사라도 자주 해서 환자와 아닌 분들 좀 적극적으로 격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예. 환자와 만일 정상 환자가 아까 그 감염되지 않는 환자가 섞여 있다면 그건 코호트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동일 예. 집단이 아니니까 네네. 같은 층에 있다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병원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코호트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부산의 간호조무사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지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이게 좀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간호조무사 한 분이 이제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주사를 놔준 거죠. 그러면서 그 주사를 맞은 분들 중에 몇 명이 이제 감염이 됐는데 이분은 혹시 그래서 이분한테 감염이 된 건가 봤더니 이분은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치러서 이분은 검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도대체 그러면 주사를 맞은 사람 중에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돌아가신 분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건지 계속 퍼지고 있지만 경로는 찾기가 좀 쉽지가 않나 봐요. 네.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은 간호조무사분이 가정을 방문해서 주사를 놔드리는 행위가 의료법상 제대로 된 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의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의하면은 각 서로 다른 그 그룹의 지표 환자들은 다 이 주사하고 연관이 됐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아마도 그 돌아가신 그분이 이 일본 환자가 됐을 가능성은 많은데요. 그렇지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주사를 놨는지도 모르고 예. 그분이 어디서 감염을 받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주사 맞았던 분들, 접촉했던 분들이 숨어서 조용한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겠지만 그 분이 그 병원에 소속된 분은 아니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그분이 밖에서 주사 놓는 행위가 불법이었다면
불법은 주사를 놓은 사람만 처벌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으니까 맞은 분들은 혹시라도 뭐 약간 숨으시려고 하다가도 그게 처벌이 되지 않는다니까 직접 이렇게 검사를 좀 직접 자진해서 받으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제 일단 방역 당국은 내일까지의 이 확진 환자 발생 흐름을 좀 지켜본 다음에 다음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좀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연휴도 이제 또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거리두기를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제는 좀 낮춰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예, 방역 당국이 정한 기준에는 낮출 수가 없습니다. 네. 1단계로는. 50명 일단 50명도 안 예, 됐고. 50명도 안 된 데다가 5%도 뭐 훨씬 넘었는 데다가 또 방역 막내 80%도 훨씬 안 되는 데다가 그러네요. 뭐 예. 되는 게 거의 다 안 없습니다. 되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묘하게 1, 2, 3단계를 정했지만 네. 가운데 1.5단계, 2.5단계를 거쳐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1.5단계 만일 만든다면 1.5단계로는 낮출 때가 됐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아마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너무 자의적으로 이 방역 당국이긴 하지만 너무나 그때그때 이제 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고 아마 그 얘기가 지금 방역 부부분장한테 나왔어요. 예. 그래서 1, 2, 3, 4, 5단계가 됐든 뭐 4단계가 됐든 조금 더 정밀하게 정한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재량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네. 그 우리가 같이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감소 추세가 틀림이 없고 뭐 제 예상이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한글날 연휴가 끝나더라도 갑자기 폭발적인 증가는 없을 거라고 보면 네. 지금은 한번 낮춘 상태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낮춘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방역 수칙은 정말 좀 정확하게 잘 지켜나가는 예. 그런 습관, 그런 행정 운영을 좀 한다면 낮추는 것도 전 낮추는 쪽이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하다가 이렇게 확진자가 두 자릿수 되는 거 보면 지인들끼리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은 받잖아요. 그런데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분께 여쭤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교수님께서 지금 정도면 좀 안정은 된 것 같아요라는 말씀이 굉장히 안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유의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계속 많이 들어서 인이 박혀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하잖아요. 이제 연휴가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이번 연휴에도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결국 사람을 적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괜찮든 안 괜찮든 간에. 예. 그래서 사람을 적게 만나고 사람을 할 수 없이 만난다면 만나는 숫자를 가급적 적게 하시고 그다음에 만나더라도 만나는 시간을 적게 하시고 네. 또 가급적 특별히 이제 음식을 취식하는 거 외에는 마스크를 사람들 만날 때는 착용을 하시고 예. 다 압니다. 근데 그러네요. 예. 답답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너무 떨어지면 해이해지고 너무 올라가면 큰일이 나니까 저는 적당한 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 겨울 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접촉을 줄이는 것, 그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독감 백신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상온 노출 사고를 또 치렀는데 이번에는 침전물이 발견이 돼서 제약사가 자진 회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회수 대상의 백신이 17,812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죠.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도를 하니까 저도 문제가 없다고 믿어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처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실리콘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합성 물질입니다. 네.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아마 주사기 내에 조금 포함이 됐겠지만. 예. 그다음에 단백 침전물인데 항원 단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원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항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면역을 가지는데 네네. 그 항원이 침전물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항원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단백질은 이미 굳어서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효과 면에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뭐 쉽게 말해서 물 백신이 되는 거죠. 맞긴 맞았는데 걸렸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사액 자체는 안전하지만 효과는 없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백신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장 하면서 이 백신을 그 관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이 됐으니까 힘이 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업자를 선정할 때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서 합니다. 그 네. 선정 과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이 백신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과정은 식약처에서 하는 거고요. 아, 그다음 유통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또 지자체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적인 걸 그 관할하는 법은 약사법이라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백신을 관리해서 잘 병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이 다 하거든요. 흩어져 있군요. 그러니까 백신 하나 지금 유통하는데 정부 부처가 중요한 부처가 3-4개가 들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걸 조금 더 일원화시켜서 한쪽이 계속 바라보면서 정리를 해야지 관리를 해야지 이건 너 책임 이건 너 책임 이렇게 다 갈라놓으면 결국은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일원화하려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예.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소관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아, 예. 법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니까 그 법부터 옮겨야 되는데 예. 그 법 옮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뭔가 특별 조치를 취해서 예. 이 코로나19 기간만이라도 다른 백신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한 기관에서 한 정부 부처에서 보면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예, 백신 관리나 유통 일원화가 좀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백신이다라고 하셔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막상 그 효과에는 좀 의문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 이미 맞은 분들은 한 번 더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게 그러게요. 맞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사실은 식약처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 60만 도즈나 폐기를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괜히 심리적인 걸로 그 폐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유가 있다고 봤을 때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던데요. 막 효과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나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글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60만 도즈를 그 불안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설득을 해서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마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3천만 도즈를 준비했다가 벌써 100만 도즈가 없어지게 그러네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식약처가 그 우리 같은 전문가들한테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벌써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맞았으니까 그분들한테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를 조사를 해서 예. 표본 조사를 해서 제대로 안 됐다면 정말 한 번 더 접종하는 예, 그런 걸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네요. 조선 앵커에 진짜 지금 궁금한 거였었거든요. 중요한 지적이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해외 잠깐만 짚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뭐 만 단위로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잖아요. 왜 유럽이 많은가?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가 35만 명 신규 확진자가 기록이 됐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유럽이란 말이죠. 유럽은 지금 뭐 가게들 봉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왜 유럽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유럽은 이미 시작을 베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감염들이 많았고요. 그분들은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관광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광을 한번 풀었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입국 가면 2주간 격리인데 유럽은 그런 거 없거든요. 예. 그리고 서로 간에 교통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한쪽은 봉쇄를 해야 된다, 한쪽은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자꾸 늦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때는 늦어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주의 깊게 들을 정도는 두 자리 쓰면 좀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